손님. 그 반지 저희 아빠 거랑 똑같은데요. 이글거리며 눈을 부릅뜬 청년의 한마디에 강민서 백만장자 여회장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파인다이닝 최고급 레스토랑 창가 좌석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서 백만장자 회장님의 손가락에 끼워진 사파이어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제작품이었습니다. 25년 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건넨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이 보석을 알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힐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고층 빌딩 40층, 통창 너머로 압도적인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늦은 봄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라비앙 로즈는 예약이 석 달 전부터 꽉 차는 곳이었습니다. 민서는 혼자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검은색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왼손 약지의 사파이어 보석이 조명 아래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프랑스 출장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따라 무언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지의 보석을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바라봤죠. 이 장신구를 받은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흐르는구나. 민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웨이터 한 명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 신입인 듯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오늘 추천 메뉴는 송로 버섯 리조또와 랍스터 요리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역력했죠. 민서는 메뉴판을 받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민서의 손에 멈췄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짝이는 사파이어와 육각형으로 세팅된 다이아몬드들,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손님, 그 반지. 청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것이랑 똑같은데요.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메뉴판을 놓으려던 손이 공중에 멈췄죠. 네, 뭐라고 하셨나요? 민서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청년은 여전히 그 장신구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 디자인이요. 사파이어 주변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육각형으로 박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손에 있는 것도 정확히 똑같아요. 특히 저 각도에서 보면 보랏빛이 도는 거, 그것까지 똑같네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말하는 것이 정확했어요. 육각형 다이아몬드 세팅에 특수 가공된 사파이어, 각도에 따라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이 독특한 색감은 당시 보석 공방 장인이 직접 제작했던 겁니다. 세상에 두 개만 존재하는 커플링이었죠. 하나는 민서가,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래요, 그런가 보네요. 비슷한 장신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똑같아요. 저 안쪽 밴드 부분에 작은 문양까지 새겨져 있지 않나요? 물결 모양의 선 3개가 교차하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년의 말이 맞았어요.
안쪽 밴드에는 물결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두 사람의 만남을 상징하는 특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청년이 알고 있는 걸까요? 민서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걸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 것 같아요. 한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끼시거든요. 절대 손에서 빼지 않으세요. 가끔 혼자 그걸 보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시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왠지 슬퍼 보이세요. 민서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2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라니. 시간이 딱 들어맞았어요. 한 세대 전 그 사람에게 준 커플링, 그걸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한 번도 빼지 않고요. 민서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청년이 밝게 웃었어요. 최정훈이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민서의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최정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레스토랑의 웅성거림도, 식기 부딪는 소리도, 배경음악도 전부 사라지고 오직 그 이름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정훈, 사반세기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죠. 자신을 떠난 그 사람,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보낸 그 사람. 손님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서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매니저님께 말씀드릴까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청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부산에 계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저는 서울로 대학 와서 여기서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학비 벌려고요. 민서는 청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죠. 최정훈과 닮았습니다. 아버지와 많이 닮으셨나요? 민서의 질문에 청년이 웃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특히 눈이 똑같대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만 쏙 빼닮은 것 같아요.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니 이 청년은 혼자 자란 건가요? 최정훈은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홀로 키웠단 말인가요? 민서는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송로 버섯 리조또 주세요. 청년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죠. 민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약지의 사파이어가 촛불에 반짝였어요. 민서는 그 장신구를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 이 안쪽 밴드에는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새겨져 있었죠. 민서와 정훈, 영원히.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세대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때 민서는 28살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철민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대기업 총수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엄격했고 민서의 인생을 통제했습니다. 대학 전공도 친구 관계도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모든 것을 정해주었죠. 민서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25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거부한 거였죠.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을 나왔죠. 친구 집에서 머물며 작은 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자유로웠어요. 그곳에서 최정훈을 만났습니다. 정훈은 같은 회사의 디자이너였어요. 31살 민서보다 3살 많았죠.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회의실에서였어요. 민서가 프로젝트 보고를 하다가 자료를 바닥에 쏟았죠. 정훈이 조용히 다가와 주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민서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온 민서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 전시회를 보러 갔죠. 정우는 민서의 배경을 몰랐어요. 민서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정훈이 고백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걷다가 멈춰서서 말했죠. 민서 씨, 저는 민서 씨가 좋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 옆에 있어 주시겠어요? 민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네, 좋아요. 저도 정훈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영화관 대신 공원을 산책하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죠.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정훈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파이어가 세팅된 커플링이 들어 있었어요. 민서 씨,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 월급으로는 비싼 걸 살 수 없지만 정성껏 골랐어요. 육각형 다이아몬드 세팅은 특별 주문했습니다. 세상에 2개뿐이에요. 하나는 민서 씨가, 하나는 제가 가지는 거예요. 정훈도 똑같은 디자인의 장신구를 꺼내 보였죠.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입니다. 민서는 울먹이며 그걸 받았어요. 네, 결혼할게요. 평생 함께할게요. 두 사람은 밴드 안쪽에 각자의 이름과 약속을 새겨 넣었습니다. 민서와 정훈, 영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물결 문양도 넣었죠. 두 사람의 만남을 상징하는 특별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철민 회장이 민서를 찾아낸 거였죠. 어느 날 회사 앞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의 비서가 민서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서는 저택으로 끌려갔어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장난은 그만두고 돌아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 말이냐, 최정훈이라고 했지. 가난한 디자이너 따위가 내 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민서는 울컥했어요. 정훈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야말로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시잖아요. 강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 안 그러면 그 남자 인생을 내가 망쳐버릴 거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의 협박은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훈이 다니는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업계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었죠. 민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정훈 씨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죠. 그래, 내 말을 들어라. 내일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 그리고 이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그 남자는 안전할 거다. 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훈을 사랑했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정훈을 만났습니다. 한강 둔치 처음 고백을 받았던 그곳이었죠. 정훈 씨 미안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훈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헤어져요.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서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사실 저는 강철민 회장의 딸이에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정훈 씨와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서 씨, 농담이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함께하기로요. 민서는 약지의 장신구를 빼서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제 세계로 돌아가야 해요. 정훈 씨도 저를 잊어주세요. 정훈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민서 씨,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도망가지 말아요. 하지만 민서는 돌아섰습니다. 젖은 눈가를 숨기며 걸어갔죠. 정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되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회사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죠. 29살부터 이사로 일했고 35에 부회장이 되었으며 40에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사파이어 장신구를 꺼내보며 울먹였죠. 정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또다시 아버지가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어요. 세월이 흘러 강철민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정훈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라는 시간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오늘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리조또가 나왔어요. 하지만 민서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죠. 손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아버지께 안부 좀 전해주시겠어요?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요.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민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죠. 오랜 친구가 안부 전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민서는 약지에 그것을 빼서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비싼 거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 보낸 건지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죠.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민서는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훈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휴가라도 가시는 게 어떨까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복잡해서 그래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 씨인가요? 민서의 손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정훈이었어요. 한 세대 만에 듣는 목소리, 조금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죠. 네, 저예요. 민서의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정훈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받았어요. 우리 아들한테서요. 민서는 울컥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만날 수 있을까요? 정훈의 질문에 민서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이틀 후 민서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정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간판에는 정훈이네 백반집이라고 쓰여 있었죠. 민서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었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민서를 보자 걸음을 멈췄죠.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세대의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훈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도 변했지만 정훈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앉으세요. 정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정훈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떠났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죠. 아버지가 협박했어요. 정훈 씨를 해칠 거라고요. 회사를 망하게 하고 업계에서 퇴출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군요. 민서 씨는 날 지키려고 떠난 거였구나. 저는 한 세대 동안 민서 씨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하게 됐어요. 민서 씨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행복했어요. 아들과 함께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없이 혼자 키우셨다고요. 정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우연히는 착하게 자라줬거든요. 민서 씨를 닮았어요. 똑똑하고 따뜻해요.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정훈에게 다가갔죠. 정훈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한 세대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민서는 정훈의 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정훈도 젖은 눈가를 감추지 못했죠. 오랜 시간 동안 참았던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모두 뜨거운 감정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정훈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훈이 주머니에서 2개의 커플링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보낸 것과 자신의 것이었죠. 한 세대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끼고 있었어요. 민서 씨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민서는 정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장신구를 끼워 주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다시 짝이 된 커플링들, 육각형 다이아몬드가 햇살에 반짝였죠. 그날 저녁 민서는 우연을 만났습니다. 정훈의 식당에서였어요. 우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죠.
민서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스토랑에서 배웠던 분이시죠? 민서가 우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늘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 씨, 사실은요. 정훈이 민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였죠. 민서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예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우연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훈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연아, 이분은 아빠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우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는 우연의 손을 잡았어요.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할게요. 우연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죠. 환영합니다. 저도 가족이 생겨서 기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그날 밤 민서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작은 집에서 머물렀죠.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민서는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식사였지만 민서는 행복했죠. 맛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훈이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민서는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 기다려줘서요. 정훈도 민서의 손을 잡았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며칠 후 민서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훈과 우연히 함께였죠. 서울에 도착한 세 사람은 민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화려한 샹들리에 정훈과 우연은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함께 채워나가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민서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정훈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우연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죠. 정훈은 부산의 식당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민서의 권유로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정훈의 손맛이 담긴 가정식 레스토랑이었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우연은 대학을 계속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습니다. 민서가 학비를 지원했거든요. 우연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서가 말했죠. 우연 씨, 이건 빚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연은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서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우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진심이에요. 우연은 민서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민서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라비 앙로즈 레스토랑에 갔어요. 민서와 정훈이 처음 다시 만난 곳이었죠.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야경이 펼쳐진 그곳, 정훈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약지에는 사파이어 장신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이제 정식으로 청혼할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물론이에요. 한 세대 전에도 네라고 했잖아요. 정훈도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우연히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아빠,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커플링이 증명하듯 영원히 함께할 거였죠. 그날 밤 민서는 약지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육각형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어요. 한 세대의 기다림 끝에 다시 짝을 찾은 장신구. 이제 두 개는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민서와 정훈처럼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정원에서였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우연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죠. 민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정훈은 네이비 수트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하늘에서 꽃잎이 흩날렸어요. 우연히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죠. 벚꽃 꽃잎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훈을 끌어안았어요. 한 세대를 기다린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피로연은 정훈의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정훈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손님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죠. 우연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걸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죠.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평생 한 분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두 분 정말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우연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서와 정훈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을 바라봤죠. 그날 밤 신혼여행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정훈이 처음 식당을 열었던 그 골목이었어요. 이제는 문을 닫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정훈이 말했어요. 여기서 우연이를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민서 씨 생각하면서요. 민서가 정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게 해서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우연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서 씨도 돌아왔고요. 두 사람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정훈이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서 씨 사랑해요. 한 세대를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민서도 정훈을 끌어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정훈 씨.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회장직을 사임하고 이사회 의장만 맡기로 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었거든요. 정훈의 레스토랑은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정훈과 민서의 사랑 이야기에도 감동했죠. 우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처럼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정훈과 민서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앞서갔고 정훈과 민서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정훈이 말했어요. 민서 씨 행복해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한 세대를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정훈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해요. 절대 놓지 않을게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약지의 커플링을 마주 보였습니다. 햇살에 육각형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어요. 한 세대 전에 만들어진 약속, 이제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저기 벚꽃이 피었어요.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정훈 씨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정훈이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연도 두 사람 옆에 섰죠.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한 세대를 기다린 사랑,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는 60살이 되었고 정우는 63살이었죠. 우연은 결혼을 했고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라비 앙로즈 레스토랑에 모였어요. 우연의 아내 지수도 함께였죠. 같은 창가 자리,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었습니다. 정훈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민서 씨와 제가 처음 이곳에서 다시 만난 지 3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연이가 반지를 전해주지 않았다면요. 우연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그냥 신기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한 세대를 기다렸지만 결국 만났으니까요. 민서가 약지의 장신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건 절대 빼지 않을 거예요. 평생 끼고 살 거예요. 정훈도 자신의 것을 보여줬죠. 저도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네 사람은 건배를 했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식사 후 민서와 정훈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훈이 민서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민서 씨, 후회 없어요. 민서가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전혀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한 세대를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별이 빛나고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죠. 정훈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요? 민서가 웃었어요. 우리 이야기요.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아요. 정훈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믿을까요? 한 세대를 기다렸다가 다시 만난 사랑 이야기라니요. 민서가 정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진짜예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정훈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았죠. 네, 진짜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훈 씨,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민서는 정훈의 품에 기댔습니다.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해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정훈이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네, 약속해요. 평생 함께할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 세대를 기다린 사랑,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약지의 커플링이 증명하듯이요. 그리고 레스토랑 직원이었던 우연은 이제 곧 아버지가 될 겁니다. 세대를 잇는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힐링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진심 어린 힐링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낭만 로맨스였습니다.